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달서구의 정책기획팀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서구의 김혜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달서구의 박종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청윤공동법률사무소 이상훈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가 유의근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달서구의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철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전체 세대수가 25만 5,769 세대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공동주택, 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60.73%, 15만 5,334가구나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대다수가 이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우리 지역 입주민들의 권익과 우리 아파트 관리의 어떤 선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도를 잘 살릴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비 속에 이렇게 포함된 근로자의 미지급 퇴직금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입주민들이 당연히 다시 되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해가지고 우리 입주민들의 되돌려 받는 권리 행사가 쉬운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이렇게 하시면서 좋은 제안이나 사례 이런 방안이 많이 이렇게 도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달서구가 정말 아파트 관리비로 인해서 서로 갈등의 소지가 생기지 않는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평소에 우리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주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관리비와 절감 방안 모색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도 와보신데도 우리 김혜철 회장님 참석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김도영 소장님, 이상훈 변호사님, 장시훈 우리 달서구 아파트협회 회장님 그리고 입주자 대표님들 환영합니다. 이 관리비의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가 그동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달서구 아파트도 위탁관리업 청가부 직원들의 퇴직금과 미지급 관계에서 입주자 대표 소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토론회가 아파트 관리비의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관리비 절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종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토론회를 많이 주관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파트 관리 절감 모색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시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오르면서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관리비가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혹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대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시는 현재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목포시는 70개 단지에서 6억 8,600만 원의 초과 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아파트 관리비의 올바른 청구와 정산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에 소개받은 신재나생활연구소 김건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자료가 있지만 화면을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된 각종 비용의 실태입니다. 오늘 목표는 우리 관리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4대 보험, 그중에 국민연금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리고 퇴직 중단금들의 내역을 알고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시민, 즉 입주민이 돌려받는다라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현재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인데요. 대구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달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8년치 인건비 정산 차익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반환해라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얼마냐? 여기 보시면 도급이라는 명칭에 상관없이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8년치의 정산 차액 3억 8천만 원을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건 부산의 일인데요.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사무소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서 3,085만원, 경비청소를 운영하는 C사에서 4,700만원을 돌려줘라 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여기도 도급이다 위임이다 말이 있었지만 계약의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었든 간에 계약의 내용은 위임이기 때문에 돌려줘라라는 판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 지금도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겁니다.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목포시에서 70개 단지 조사했더니 6억 8,600만 원의 초과 징수된 것을 발견하고 돌려주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목포시에서 모든 언론에 자료를 뿌린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정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6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다가 여기는 미지급 퇴직금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지급 퇴직금까지 모두 받아라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돌려받는데 무엇이 돌려받느냐? 가장 큰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4대 보험과 미지급 퇴직금입니다. 먼저 4대 보험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고용보험은 65세 이후 취업한 사람은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냐? 위탁관리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의 국민연금을 청구합니다. 납부 대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또 고용보험도 모든 직원의 고용보험을 납부 대행하겠다는 명분으로 다 받아갑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관리회사가 청구하는 비용은 즉 우리 입주민의 관리비 아닙니까? 이 관리비에 청구를 합니다.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입주민 통장에 돈이 있던 것이 관리비로 모이게 되죠.
이 관리비로 모인 것이 위탁관리회사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이 관리회사 통장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센터로 100%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60세가 넘는 분들의 비용만큼 회사에 남아버리는 겁니다. 이 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락입니다. 누락. 여기 표를 보시면 청소 용역 세부 사출 내역서를 보면 국민연금이 모든 직원에게 다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87,040원, 84,630원 등등등 모두 청구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직원들 급여 명세서를 보면 이분은 65년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갔습니다. 60세 이하니까. 그런데 이분 보세요. 미화원 58년생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이 안 나갔습니다. 또 이분은 보면 이분도 58년생 경비원인데 이분도 국민연금이 안 나갔습니다. 즉 모두 받았지만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서 중간에 돈이 회사에 남아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반장 박모 씨라는 분의 건강보험료가 64,290원을 아파트 관리비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의료보험공단에 알아본 바 실제 납입한 금액은 없습니다. 요양급여 보험으로 5,470원이 아파트 관리비로 청구가 됐지만 실제 납입 금액은 1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마이너스 1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비원, 강씨, 공씨, 박씨 쭉 다 해서 계를 내보면 아파트 관리비에 청구된 금액은 108만 4,100원인데 실제 공단에 납부한 금액은 51만 7천원입니다. 요양보험도 마찬가지로 92,160원이 청구됐지만 납부한 거는 44,900원 합쳐보면 이달만 78만 9천원 정도가 관리회사가 차익을 챙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요율 부풀리기입니다. 기업관리회사라는 곳이 산재요율을 보면 원래는 같은 회사면 산재율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아파트는 0.94%의 산재요율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월성동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소속을 냈다는 그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2.44%로 관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차이가 1.5%인데 1.5%면 큰 거 아닌 것 같죠? 주민들 대모하는 모습이고요. 이 아파트는 36명이고 매월 용역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1.5%면 매달 150만원, 1년이면 1,800만원 이 아파트를 9년간 관리했으니까 1억 6,200만원의 차익이 생긴 겁니다. 이것에다가 다른 것들까지 포함해서 2억 5천만원 정도의 횡령이 있었다고 대표인은 주장했고 더 황당한 거는 이 관리회사에서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1억 1천만원을 잘못 가져갔더라 사무착오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1억 1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2억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억 1천만원을 사무착오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못 받았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가까운 바로 우리 구청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지급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한테 지급하게 됩니다. 5인 이하라도 되고 근로계약이 없어도 되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이라도 이러면 이제 아파트는 대충 다 모든 아파트가 포함되는 거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단지 안 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년 미만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의 퇴직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는 사장님이 한 명인 게 아니고 모든 입주민이 사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월 똑같은 돈을 매월 조금씩 부과시킵니다. 모든 직원이 1년을 만기했다고 가정하고 12분의 1로 쪼개서 그 돈을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이름으로 1년 분에 100% 또는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쌓여있는 돈이 있다면 80% 이렇게 해서 쌓아뒀다가 그 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매월 부과해서 모으는 곳이 어디냐 누구 통장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A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다가 적립을 합니다. 좋은 아파트입니다. B 아파트는 위탁관리 회사 통장에 적립합니다. 상당히 많은 위탁관리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공동주택들이 위탁관리 회사의 통장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되는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비싸지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직원의 퇴직 충당금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충당된 돈을 관리회사에 입금합니다. 1년 이상 돼서 퇴직하는 직원이 생기면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1년 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20, 30년 있으면 두세 명이 퇴직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퇴사만큼의 충당금이 관리회사에 불로소득이 된다. 옆에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20만원짜리 근로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10만원, 이 사람을 위해서 10만원, 이 사람을 위해서 10만원씩 관리비에 부과해서 1년 동안 120만원의 퇴직금을 우리가 아파트에서 만듭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3명이 다 1년을 만근했으면 상관없는데 한 명이 중간에 퇴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364일 되는 날 퇴사를 했다 치면 이 사람을 위해서 모았던 120만원이 관리회사 통장에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명이 퇴사하면 240만원이 관리회사에 불로소득이 되고 3명을 퇴사시키면 36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입주민들이 없어지는 관리비이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방법,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1년을 만근한 사람들한테 15일의 휴가를 주는 연차 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차와 월차를 합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해에는 첫 번째 달 근무를 만근하고 나면 다음째 달 하루를 휴가를 줍니다. 또 두 번째 달 만근하고 나면 셋째 달 하루 휴가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첫 해에 11개의 연차 수당이 생기고 1년을 만근하게 되면 15개가 생겨서 첫 해만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 돈을 원래는 직원이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연차 수당 충당금이라는 것을 모읍니다. 모든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해부터는 이게 첫 해 이게 없으니까 1년을 만근하면 15개의 충당금을 모으게 되는데 자, 이 모았는 돈이 어디에 쌓이느냐? 똑같이 업체 통장에 쌓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와서 관리소 직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연차 휴가를 가라고 권장을 하죠. 사실은 권장이 아니고 강요를 합니다. 왜 강요를 하냐? 충당된 연차 충당금에서 직원이 쉰 만큼 돈을 들여도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10개를 가면은 10개의 근로소득이 회사 생기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가라고 강요를 합니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A라는 직원의 만근을 해서 15개 연차 수당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강요에 의해서 10개를 간다. 그럼 10일치의 이익이 위탁관리회사에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미시에서 발표한 건데요. 구미시에서 얼마 전에 11월 달부터 원래 3월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보도자료에 보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로 부과해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법정 비용 등등 위에서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챙기고 있더라.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자, 우리 대구시와 구청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 알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달에 이것은 중구청이지만 달서구도 돌리고 다 돌렸습니다. 달서구에서 돌린 시청에서도 나왔으니까요. 거기 공문을 보면 직원 퇴직 충당금 및 4대 보험 초과 징수분에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도 이게 왔었거든요. 퇴직금은 계속 기간이 1년 이상 있는 분에 대해서 31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뭐 등등등의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반환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된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된다. 자, 명부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라고 예시까지 해줍니다. 격리 A라는 사람의 입사일과 퇴사를 적고 개월수를 적고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모으니까 두 달이면은 30만 원이 모여지더라. 퇴사했으니까 이 돈은 돌려받아야 된다.
전기기사, 청소원, 경비원 이 표를 쭉 만들면 당신 아파트에서 얼마를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 나온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인 사람은 의무가 없다.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인 사람은 의무가 없다. 다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받아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안타까운 것은 2001년 6월 달에 공문을 보낸 이후에 뒤로 후속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방치하다시피 놔두고 있다는 거죠. 딱 하나 했는 게 이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아파트에서 쓰라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위탁관리 계약서를 이렇게 별표일로 해서 만들어주면서 이거를 쓰세요라고 하면서 요 3번을 추가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은 계약 상대자가 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자 대표에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라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계약서가 어느 만큼 지켜지고 있는지 구청에서 제대로 된, 시청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목포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70개 단지를 조사했더니 6억 8,600만 원의 초과징수분을 확인해서 정산하도록 행정지도했다.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구미시에서도 162개 단지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하고 산재 안전보건비 등등등 과다 청구한 것을 다 찾아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달서구에도 제가 이거 조사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거 법입니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 93조는 목포시나 구미시가 요 근거에 93조에 조사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달서구도 합시다라고 공문을 보냈죠.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달서구에서 이렇게 신왔어요. 똑같은 93조 1항을 얘기합니다. 하면서 사업자 선정 이후 이루어지는 계약의 이행, 정산, 하자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속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법에 이런 내용 없는데 이런 내용을 회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달서구 회신을 포함해서 국토부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4대, 제가 질의한 4대 보험 및 퇴직금은 공동주택법 몇 조에 의해서 관리비에 해당되며, 즉 관리비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비에 해당되면 이것처럼 뭐를 안 된다가 아니고 관리비에 해당이 되며 적법 여부에, 집행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달서구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달서구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배포한 공문에 보시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직원 대장, 근로자의 명부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퇴직급 지급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 감사할 때 보겠다는 겁니다. 또 4대 보험 부담금 납부 내역도 준비하라고 합니다. 달서구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시겠죠. 자, 이게 왜 조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포는 70개 단지 조사해서 6억 8천 했으니까 약 단지당 980만 정도의 입주민의 이익이 돌아왔습니다. 광주 광산구도 1,100만 원짜리 단지에서 돌려받았습니다. 부산 연제에서는 7,800만 원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았고, 대구 서재에 있는 아파트는 4,400만 원, 월성동에 있는 아파트는 3,000만 원, 진천동에 있는 아파트는 3억 8천만 원의 소송 등을 통해서 돌려받았는데 우리 주민이익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만큼은 아니라도 하다못해 우리 한 단지에 약 1,000만 원만 돌려받는다고 해도 달서구에는 220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0% 이상의 아파트가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1,000만 원 잡으면 200단지면 20억이고 100세대, 100단지만 조사해도 10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전수조사하기 좀 힘들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에는 여기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데 가보면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라는 것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연도별 관리비라고 해서 2022년에 산재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딱 정확히 나옵니다. 국민연금 1743만 6240원이 2002년도에 관리비로 납부했다는 것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가총액은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조사해야 되느냐? 사회보험공단에 입금된, 자, 입주민한테 받았는 돈은 여기 있으니까 이번에는 입금된 것이 얼마인지를 연도별로, 월별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0A 아파트에 22년 한 해 동안 입금된 총액만 확인하면 10초에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입금했는데요. 여기는 부과했는데요. 두 개 보면 1초에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우리 200개 단지 금방 할 수 있다. 단지 입주민들이 하기 힘든 부분은 사회보험공단에서 입금 총액을 일반 입주민한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구에서 행정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해서 받으면 이미 요건 공개되어 있고 금방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퇴직금도 있죠. 퇴직금도 3,425원, 8,080원을 입주민들이 관리회사에 줬다라는 것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납부하고 그리고 입주민 직원 중에 받아간 사람들이 얼마고 안 받아간 사람이 언제나 이 구청에서 납부한 이 표를 가지고 그대로 작성해 보면 이 중에서 얼마가 덜 부과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이 입주민, 우리 60%가 넘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93조에 법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의무가 있으니까 꼭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서 관리비 등의 사용 내역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2조 2항 7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에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힘을 쓰고 약간만 노력을 한다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모든 입주민들이 잘못 부과되고 있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시민, 우리 입주민들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의 결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예, 아까 김도영 소장님이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여러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미지급 퇴직금도 있고 미지급 연차수당도 있고 요거에 관해서만 저는 소송해봤던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붙다 보면은 아까 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거 대상이 아닌데도 징수했다가 반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꺼번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지급 퇴직금하고 연차수당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송을 하면은 실제 소송의 내용은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 이게 그걸 밝힌다고 소송 기간이 다 갑니다. 이런 뭐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서류를 적어내고 판사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판결을 내다 적어 나오는 거라서 그 가지고 뭐 재판에서 얼가벌하지 않는데 금액을 가지고 계속 다투죠. 아까 어떤 회장님이 오래돼서 자료도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고, 또 자료를 전부 위탁관리 회사가 가지고 있고 아파트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얼마에 청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때 관리비 냈던 거에서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연차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냥 100% 적어서 반환하라고 청구를 합니다.
하면은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아니다. 그 돈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다 지급하고 사용했다라고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그 반론이 맞으면은 그 돈은 빼고 반론 제기 못하는 걸 이제 미사용 금액이니까 그걸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 적어놨는 게 아까 발표에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관리비에는 앞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은 지급할 퇴직금하고 연수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중에 연차수당을 보면은 뭐 연차수당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일부를 쓰든지 전부를 쓰든지 사용을 합니다. 뭐 그러면 사용한 만큼은 지출할 필요가 없이 이제 관리회사가 가져가게 되죠. 근데 실제 제가 그 주택관리회사 내역을 실제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가 없으면 외부인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소송을 의뢰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 주로 소장님들이 사무실 오시는데 들어보면은 뭐 거의 12개월 전에 퇴사를 시키고 재입사시킵니다. 근데 그리고 안 줍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12개월 전에 퇴사를 시키고 재입사를 시켰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죠. 그렇지만은 자기들은 그 모아둔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진 않고 이제 회사 이익금이 되버리죠. 이게. 제가 맡았던 사건들은 아까 아마 3년, 8년짜리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의 그런 아파트는 제가 뭐 소송을 진행해 본 경우가 없고 보통 신축을 하면은 시행사나 이 재건축 조합이 어떤 특정한 관리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때 이제 의무관리기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입대위가 구성이 되면 입대위 쪽에서 원하는 새로운 그 주택관리회사를 선정해서 새롭게 관리가 되는데 그 1년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이 시행사나 재건축 조합하고 친한 회사의 가능성이 많겠죠. 그때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새로 입대가 구성되었을 때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나서서 1년 동안 문제 있는 금액이 있다 이런 소송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판례 같은 거 찾아보면 주로 이 사건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해운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기본적으로 이 판례의 문장은 수임인 이게 이제 위탁관리회사죠. 위임인은 아파트고 그래서 위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받아서 미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사용하고 남았으면은 반환하여야 하는데 뭐 무조건 반환은 아니고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면은 남았으면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이라는 것은 반환을 안 해도 된다는 약정이 없는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이라 하더라도 반환 안 한다고 약정을 하면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도급의 경우에는 비용을 미리 준다느니 반환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고 자기들이 회사가 지출할 돈을 줄이면 그거는 이제 회사의 이윤 증가가 있죠. 그래서 결국 도급이냐 위임이냐 아파트에 있어서는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여기에 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과 도급에 관한 규정을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에 관해서 민법 규정을 보면은 이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또 이 수임인 이 주택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나오고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위임 사무 처리하다가 돈을 받은 게 있거나 물건을 받은 게 있으면은 위임인에게 아파트에게 인도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고요. 자기 명의로 어떻게 뭘 취임했으면은 이전 등기, 이전 등록 이런 것도 해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또 어떤 금전을 수임인이 서버렸을 때는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접적인 것인데
위임 사업 처리할 때 비용이 필요할 때는 수의민의 청구에 의하여 성급하여야 한다. 이제 주택관리회사가 아직 지금 낼 때가 안 됐지만 미리 좀 정립해 놓읍시다 하고 관리비에 넣어서 청구를 하면은 미리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에 관해서 도급에 관해서도 뭐 민법 규정을 그냥 한번 보면은 이거는 핵심이 일의 완성입니다. 뭔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약정된 보수를 주는 것, 이게 도급입니다. 그리고 또 규정에 보면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이런 것까지 있죠.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 주는 것이 할 일이고 도급인은 돈을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당권까지 결정한다 이런 게 있죠. 근데 아파트 관리하는데 무슨 이런 내용이 없죠. 전혀 아파트 관리 업무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규정들은 주로 담보 책임에 대한 겁니다. 이거. 수급인이 담보 책임. 관리를 제대로 이게 아파트 관리가 도급되면 담보 책임이 생기겠죠. 뭔가 똑바로 못했을 때 담보 책임이 있다. 이게 동전 똑같이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이다. 이런 일을 확실하게 하고 돈 확실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만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들이 다 이 담보 책임에 대한 규정들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위임하고 도급 규정을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아파트 유주택 계약은 위임 계약이 분명합니다. 뭐 한마디로 위임은 그냥 실구를 지킨 건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독자적인 판단도 해가면서 실구를 지킨 일을 하는 것인데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이런 제한 하에서 전문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시킨 일을 하면 되는 게 위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 내용이나 그 수행하는 업무 내용 자체를 보면은 민법에 있는 위임에 대한 규정들하고 완전하게 일치는 다 안 됩니다. 계약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민법에 있는 위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이 계약은 맞겠다 싶으면 이건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이제 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은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권리업자는 도급이다라는 말이 안 되고 이미 법에 위임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은 그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주택관리회사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도급이다 돈 못 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 조문 하나 가지고 당연히 돌려주라고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서 도급이 아니라 위임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소송을 제기해보면은 주택관리회사들이 위임이면 반환해야 되고 도급이면 반환 안 해도 되니까 도급이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꼼수로 원래 계약서가 위주택관리계약서였는데 도급이라고 두 자를 딱 넣은 거예요. 위주택 도급관리계약이라고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 도급이다. 아무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도급이라고 단어만 두 글자를 쳐넣었지 이 밑에 거를 예컨대 도급계약서 그러면 무슨 건설공사 계약서가 도급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거를 따와서 여기 못 붙였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주택 관리 계약서 그 밑에 건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뭐 이렇게 전형적인 위임에 관한 문구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뭐 또 다른 주문도 보면은 매월 모든 관리비는 매월 실비 정산한다. 이 실비 정산하는 거는 위임이거든요. 심부름 할 때 경비 주는 거 미리 받아가는 거 관리비 그건데 위임의 내용이죠. 제목만 도급이라고 두 글자를 넣은 거죠. 뭐 또 다른 데 가면은 이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원 뭐 이런 게 조문 곳곳에 나타납니다. 또 통보하고 지시까지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위임 계약의 내용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이게 위임이냐 도급이냐 하는 거는 아파트 관리 문제와 관계없이 예전부터 2011년 이때는 이것도 뭐
최초의 타자가 아닙니다만 대학 명칭이나 형식 문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한다는 게 예전 다른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한 법리였기 때문에 이 문구에 도급이라고 두 자 넣거나 말거나 위임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특별한 약정이라는 게 안 돌려줘도 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은 안 돌려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돌려줘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이제 또 회사들이 새로 주장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규정을 하나 두고요. 뭐 4대 보험이 요율이 올라간다든지 부가세법이 뭔가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된다든지 이런 국가 정책이 변경되고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경우에는 즉시 적용시켜야 한다. 주로 그러면 인상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더 받을 일이 생기면 바로 즉시 더 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조문은 하나 만들어 두고 다음에 다시 이 말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말을 읽어보면 말이 이상합니다. 막 자기들이 멋대로 적은 거라서 문장 말이 안 되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직원 임금은 임금으로 받은 돈은 국가 정책 변경 법 개정 후에 일체 조정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각종 인건비로서 사무실 관리 사무실이든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인건비로 받아간 돈은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 보험을 났거나 부가세법이 뭔가 바뀌었거나 최저임금이 바뀌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법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은 환급할 수 없다. 이런 조문을 넣어놨죠. 요거를 바탕으로 봐라. 어쨌든 임금은 조정 환급 못한다고 했잖아. 위임이라고 혹시 보더라도 이거는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물론 여기는 도급계약이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급 금액이니까 환급 요구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하고 혹시 이 말이 안 되더라도 위임이라 하더라도 안 돌려준다고 우리는 약정했다 이렇게 그 관리회사들이 주장을 한 거죠. 했지만 결국 판결은 이것은 그 합의된 급여 같은 것을 조정한다고 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뭐 경비 직원 월급 얼마다라고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걸 나중에 바꾸자라고 하는 거, 깎아라고 하는 거, 그걸 못한단 말이지. 이 퇴직금 비용을 선급을 해놓고 보관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호흡에 다 읽었을 때 이 자체가 약정이다. 사유 발생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애초에 받은 약정이. 이 말은 사유 발생 안 하면 안 주기로 하는 약정이다. 위탁관리계약 자체가 원래 그런 거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소송 중에 이제 관리회사가 그 위탁관리계약서를 제출한 건데 여기 뭐 위탁관리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위탁관리회사의 그 매출액이 위탁관리 수수료가 매출액인데 이게 공짜라고 돼 있거든요. 공짜로 관리해주겠다. 그러면 뭘로 영업을 합니까? 여기 공짜로 계약하고 관리비에서 남기겠다는 건데 애초에 그런 계획 자체가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 자체가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웃긴 계약서예요. 이게. 근데 이러한 조문이 그 소송에서도 그랬지만 좀 황당한 조문인데 그 관리회사 입장에서는 판사를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우리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뭘로 영업합니까? 이렇게 불사용액 반환 안 한다는 약정을 해서 그거 남은 것으로도 우리의 매출액으로 삼아야 회사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돌려준다는 약정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무상이니까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짜로 관리해주고 뒤로 남겨놓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주장을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말면은.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은 요즘에 뭐 이 판사 없애고 뭐 AI로 하라 칼을 지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지만은 순수하게 법률 논리로 보면은 이게 오히려 무상인 점이 위탁관리 수수료가 공짜라는 사실이 남아도 안 돌아도 된다라는 약정을 하기에는 오히려 더 말이 맞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만은 법원에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위탁관리 수수료를 무상으로 하면은 그 미사용 금액을 반환 안 해주고 이걸로 자기들의 매출을 삼으면은 이게 뭐 그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고 계약을 하는 거라서 전혀 투명성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어지간하면 아파트 쪽으로 판결을 하고 싶겠죠. 그래도 판사님들도 그래서 판단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조정해봐야 위임이라고 판결이 나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단순화를 시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본 계약서는 뭐 이 최저임금법 4대 보험 이런 거 국가의 정책 변경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반환하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말이 복잡하다 보면은 꼬투리가 덮여서 빈미가 덮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관리회사에 이걸 좀 단순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말이 있지만 딱 그 정산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문은 요구항이 있는데 각은 이건 아파트는 도급 금액을 을에게 관리회사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파트는 관리회사에게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줄 딱 넣었어요. 이게 위임이라 하더라도 남는 돈 안 돌려준다는 규정 아니냐. 못 주겠다. 이렇게 했죠. 이 소송이 자꾸 반복이 되고 판결이 자꾸 나니까 계약서를 조금 바꾼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반환 안 해도 된다라고 판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됐습니다. 됐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냥 반환하라고 놨는데 이 계약 체결할 때 막 이런 공청회 비슷한 걸 막 하거든요. 그렇죠? 계약 체결할 때는 이 미사용 퇴직금 같은 거 우리는 완벽하게 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떠들고 관리비 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설명자로 돌리고 하잖아요. 이거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위원회 보면은 관리비가 이렇게 항목이 구별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수수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항목이. 그리고 거대,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보면은 관리비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청소원의 임금비가 포함된 청소비로 받았는데 여기에 돈이 좀 남았다. 그래서 경비직원 임금비로 좀 더 줬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구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청소비에서 임금비 퇴직금 조금 남기고 경비원 퇴직금 좀 남기고 일반 관리비에 이제 관리 사무실 직원 임금비 뭐 좀 남겨서 자기들이 가져가 버리면 위탁 관리 수수료가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이 되버렸죠. 항목별로. 그래서 그와 같은 예를 들면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로 징수하는 것을 위탁 관리 수수료로 전용한 상황이 되버린다. 그래서 함부로 미사용 선급 비용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그런 계약서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완벽하지 않으면 함부로 그런 해석을 법원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환하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그냥 청구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사유인데요. 이게 그 아파트 신축에서 입주 지정 기간 3개월 동안에는 시행사나 재건축 조합이 관리비를 이주 세대 걸 부담을 하니까 요거는 반환해야 한다 하더라도 입대이 구성된 이후에 그 아파트에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시행사가 달라 그래야지 왜 당신들이 달라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금액을 줄이려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건 감액이 됩니다. 청구하면. 근데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제 건축 완공된 아파트하고 거의 구성원이 비슷할 수가 있어서
얘기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채권 양도를 받으면 함께 청구를 해도 되고 시행사의 경우에는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액이 되는데 한 10% 정도 없어지더라고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그 세대당 나누면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귀찮고 그래서 많이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작은 세대도 있고 뭐 큰 세대도 있는데 그냥 세대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그 뭐 3년 8년 이런 거는 잘 못 받고 신축 아파트만 받는데 한 12개월 기준에서 800세대라고 환산을 해서 이렇게 보면 다른 금액은 또 적어두고 미지급 퇴직연금하고 연차수당 요것만 할 경우에는 보통은 요 정도 2,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800세대 단지가 2,200만 원. 완료예산은 요 정도 남기죠, 1년에. 근데 어떤 아파트는 3,700만 원 이 정도까지 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6,700만 원 이런 아파트는 좀 실제 시급을 많이 했는가 보죠. 이게 2,200만 원이면 800세대면 얼마씩 2만 원 안 되죠, 한 집에. 27,500원. 아, 27,500원이 그렇게 세대당 작다 보니까 이거를 그 투표 같은 거 비슷하게 하잖아요. 방을 붙여놓고 엘리베이터에. 저희 동기 변호사도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아파트 회장님 한 분 오신 것 같은데 거기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파트에 붙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고 자기는 반대했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네가 하고 있네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금액이 적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도 해보면은 그 세월이 괜히 막 갑니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걸 다 실질적인 소송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막 인사이동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씩 건너뛰고 버리고 또 뭐 설날도 1월 달에 설날에 건너뛰고 2월에는 인사이동 때문에 건너뛰는데 그것 때문에 세월이 많이 가버리죠. 그걸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진짜 그 근거 없는 소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투명하게 하려면은 전체적인 질서를 만들자면은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송 내용은 동계산인데요. 제가 근데 동계산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다소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냥 반환해야 되고 여기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요거 좀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계산만 되면은 반환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상문 회장님도 그렇고 장시훈 회장님도 잘 하신 지금 잘하고 있는 아파트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것이 대표 회장님의 역량이나 그 아파트 대표 회의의 역량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는 받고 어떤 아파트는 못 받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자체장의 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그 감독 권한을 이용해서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새로 생기는 아파트대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기축 아파트들도 아닌 아파트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년짜리 뭐 3억이 나오고 9년 8년짜리 뭐 몇 억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이번 기회에 지금 모여서 이런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잘하고 있는 아파트의 예를 보자면 아예 토론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회장님들처럼 잘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또 대표님들이 모르거나 주민들이 몰라서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막아보자라는 것이 오늘 모임 이유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그 집행부에서 우리 구에도 보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감사조례에서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되는 담당 주무관님 말씀하셨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 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주택관리사고 5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한 7달 정도는 위탁회사에서 소장으로 근무를 했고 나머지 3년 3개월은 자취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수구청의 전문가로 와가지고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오늘 결국은 그 두 가지 4대 보험하고 연차 그리고 또 퇴직금 요거를 정상적으로 완화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이거 같은데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소장님하고 김병 소장님하고 변호사님 그 답변 속에 사실은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선 그 퇴직금하고 연차 같은 경우에는 친절한 연구소 김병 수장님이 어디라고 그랬죠, 그죠? 사회보험공단에다가 이제 정보 공개를 청구해가지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대조를 해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데 달서구청이 한다 그러면은 한 300개 정도의 아파트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공단에다가 요청해가지고 또 아파트로부터 300개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조를 해야 되고 이게 소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별 아파트에서는 정말 쉬운 작업입니다. 내 거를 내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쉬운 작업이니까 그건 구청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그 변호사님이 아까 그 퇴직금하고 연차를 반환받는데 금액 산정하는 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그러면은 일단 100% 청구를 하고 받아가는 거 다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하고 위탁사에서 반박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받아가는 건 이만큼이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 보면은 변호사님이 청구를 한다는 말은 계약자인 아파트가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의뢰했다는 뜻인데 그 계약자인 갑도 자료를 함부로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청구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감독기관이 아파트랑 위탁사가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위탁사 내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위탁사가 자료를 거부한다 그래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라는 범위가 관리 위탁사가 아파트에다가 청구를 해서 아파트가 위탁사로 돈을 보내주고 또 아파트 관리 주체가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부과해서 징수하고 요런 거는 관리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위탁사가 자기네 직원한테 급여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했느냐 이거를 구청이 감독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덧붙여가지고 오늘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그 퇴직금을 아파트가 적립을 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적립 의무자가 사용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용자는 위탁회사 대표일 것인데 그걸 과연 아파트가 적립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또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또 설명 좀 듣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사법부적인 그런 영역에서는 결국 그거를 한마디로 떼먹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에 있든 저 통장에 있든 결과적으로 제 마인드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외국어만 말하자면.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동법의 문제거든요. 노동법의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노동법 때문에 그 돈을 자기 회사가 가져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물어보면 어디에 모으는가는 둘이 합의하면 됩니다. 반드시 그 회사로 거기서 모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업무를 관리회사가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충당금을 어디에 모은다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통장에 모았다가
청구 돈을 줘야 될 때 지급하는 방법만 있으면 되지 그걸 어디에 모아라라고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달서구에서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조사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첫 번째 하나는 입주민이 위탁관리 회사의 4대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면 A 아파트에 국민연금을 냈잖아요. 납부 내역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냐면 그 위탁관리 회사 사장이 납부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민은 그 위탁관리 회사에 붙였고 그 위탁관리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낸 거잖아요. 근데 입주민이 청구하면 이름이 나는 거예요. 무슨 위탁관리 회사가 아니고 입주민이잖아요. 안 줍니다. 사회보험공단에서. 누가 줘야 되느냐? 위탁관리 회사가 내 거니까 내가 자료를 떼서 우리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입주민은 못하니까 달서구에서 국토부 지휘했는 이 대신 93조를 이용해서 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달서구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달서구에서 감사하실 때는 이거 다 보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 관련 자료하고 4대 보험 부담 및 납부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거 조사하자고 그러면 못 본다 그러고 아파트에 와서 감사할 때는 이거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할 때도 이거 안 봐야죠. 감사할 때도 안 봐야 되는데 지금은 감사하시면서 감사위원들이 이거를 준비하라고 아예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지만 입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다면 구청이 공개구청부에서 A 아파트에 1년간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딱 하나 보면 되잖아요. 300개 다 한다는 것보다는 아니면 뭐 샘플로 50개만 해보든지 100개만 해보든지 하면 100개면 100줄이잖아요. 100줄. A4지 한 2장이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관리소에서 받는 게 아니고 아까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에 1년씩 벌써 이미 집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줄 있잖아요. 숫자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쉽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조금만 답변하실 때 그것도 하시면서 네. 그럼 지금 현재 목포시나 구미시는 현재 하고 있잖아요. 또 구미시도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실태 조사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달서구는 안 되는데 구미시는 되는 이유가 좀 그래서 궁금해서. 김대웅 소장님 잠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감사를 할 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 심지어 수도료를 얼마나 내는지 전기료를 얼마나 내는지 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건 이겁니다. 위탁회사에서 아파트로 퇴직금이 얼마가 청구가 되었고 아파트는 그 금액을 관리비로 어떻게 부과를 해가지고 어떻게 징수를 했고 다시 징수했는 것을 위탁회사로 정확히 보내줬는지 요 과정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용도 외로 또는 없는 관리비를 요구했다는 것은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위탁회사가 그 직원한테 정확히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가소국장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죠. 회사랑 아파트가 주고받는 서류, 아파트 관리실하고 주민들 사이에 오고 간 서류들은 전부 다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걸 조사해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고 돈은 정상적으로 청구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건너갔는데 그 돈이 근로자한테 정상적으로 지출이 됐는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라든가 구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희들 좀 공부가 부족했지만은 이 보내주신 자료를 언론으로 접한 게 달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달서소방서 의용 대장 정병철입니다. 제가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본 견해는 미임이라 하는 글자와 도급이라 하는 글자를 좀 법제화를 좀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집행부관에서 전수조사보다는 일단 샘플링으로
10개 업체든 20개 업체든 한번 조사를 해서 정관에서 다 못하시면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한 번쯤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게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다들 어렵거든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뭐 전기세, 뭐 가스비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르는 데다가 관리비마저도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더 올리려고 노력하지 적게 받으려고는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한 시스템을 해서 정확하게 가져가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불법적으로 가져간다는 거는 이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에 참석 열정적으로 토론해주신 우리 이상훈 변호사님, 그다음 김도영 소장님, 장시훈 회장님께도 참석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제기된 관리비 관련 문제점은 각각의 아파트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다수의 아파트에서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면 구미시처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조사도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